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M2i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 347890입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그에 맞추어 실적을 함께 보다가 꽤나 괜찮은 영업이익률을 가진, 하지만 신규 상장 주식에서는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지 않는 M2i를 발견하고 한번 알아보기로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고 가도록 하죠. 일단 매출 규모는 소소한 수준입니다. 매출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2017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딱히 엄청난 상승세를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영업이익 의 경우에도 그렇고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도 높은 상승세를 가져간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이 언뜻 보더라도 한눈에 보이는 수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만 2020년에는 관련된 수치를 HTS든 네이버든 일반적인 서비스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상장 시점이 7월이었기 때문에 반기 보고서는 없었고 3분기 보고서가 지난 금요일 발행되긴 했지만 이 같은 것이 현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보이진 않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것은 좀 이따가 저희가 확인해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M2i에 대해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먼저 주요 내용을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회사의 계열을 보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언급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에 관해서 스마트 HMI, 스마트 스카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스마트 HMI나 스마트 스카다 같은 경우에는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이해하고 가보도록 하죠. 먼저 스마트 HMI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죠. 약자를 보게 되면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로 기계와 사람을 연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보자면 터치 패널을 중심으로 사람이 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장비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을 통해서 기계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동영상에 나오는 회사처럼 개인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죠. 이런 게 과거에도 많지 않았냐? 왜 지금 주목하느냐?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 HMI라고 볼 수 있지만 PLC 관련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슈가 뜨면서 PLC보다 좀 더 지능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PLC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장비 하나하나에서 컨트롤이 가능했고, HMI는 일종의 PLC가 진화한 단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M2i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같이 PLC 컨트롤을 여러 개 묶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스마트 HMI로 보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 HMI가 PLC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HMI는 기존의 기계 장치를 운영하기 위한 컨트롤 패널이고, 이 컨트롤 패널의 운영을 좀 더 쉽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스마트 HM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스마트 스카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스카다의 약자부터 확인해보고 가게 되면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앤 데이터 어퀴지션으로,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한 것처럼 스마트 HMI보다 상위의 개념이 스마트 스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형태로 구성되는데 현장에 설비가 있고 이 설비를 직접 컨트롤하는 패널 형태, PLC 등이 있고 HMI도 보이는데요. 스카다의 구성 요소로 HMI도 꼽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것이 현장의 장비의 정보를 전달받아서 DB에서 수집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현장에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통합적인 서비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HMI와 스마트 스카다는 공장의 설비에서부터 통합 관리하는 부서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시스템 혹은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M2i가 제시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의 도식을 보게 되면 스마트 HMI와 스마트 스카다가 함께 운영되며 이것이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함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좀 더 현장에 설명이 쓰여있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 현장의 작동 상황 등을 스마트 HMI로 관리하고 관련 데이터를 스마트 스카다로 전달을 하게 되고, 이 같은 스마트 스카다에서는 좀 더 상위의 시스템,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전사의 경영 시스템인 ERP나 MES 등과 연계됨을 통해서 전체 전사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의 방향성이고 M2i가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M2i가 내세우는 장점은 먼저 많은 양의 프로토콜 라이브러리 기술인데요. 앞에서 확인한 바대로 현장의 기계들 정보를 한 번에 보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장의 기계들이 반드시 한 제조사가 만든 기계들을 현장에서 쓰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같이 여러 기업의 제조 설비를 쓸 경우에는 각 설비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방식과 통신 방식이 다를 텐데 이 같은 것을 HMI에 모아서 보여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케이스 스터디와 함께 경험 그리고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M2i는 이 같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좀 해보게 되면 글로벌 업체와 비교했을 때는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OS와 함께 사용자 친화적인 개발 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프로그래밍 단계에서부터의 기술력과 개발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었고요. 이 같은 스마트 HMI를 중심으로 해서 적용되는 시장을 보게 되면 반도체 시장, 자동차 부품 시장, 디스플레이 시장에 이어 제약 바이오와 2차 전지까지 M2I가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광범위한 시장에서 M2I만이 시장의 플레이어는 아니겠죠. HMI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여러가지 경쟁 기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와 미쓰비시, 지멘스, LS 일렉트릭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인데요. 슈나이더를 포함해서 다른 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의 제어기기, 그러니까 이미 산업용 기계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사의 PLC도 함께 있어서 자연스럽게 HMI도 판매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묶음 판매처럼 설비와 함께 HMI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같은 구조는 묶음 판매라는 점에서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M2I가 법령적으로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유리하게 이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경쟁 관계에서 조금 다른 기업이 바로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인데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HMI 서비스를 하던 한국 프로페이스를 인수합병했기 때문에 M2I와 유사한 전략을 쓰면서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기계 설비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 우위에 있는 경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M2I의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스마트 HMI의 매출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아직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9천만 원 매출 발생한 것이 연간 매출의 높은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매출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되면 M2I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HMI, 그러니까 패널 제품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스마트 팩토리까지의 시장을 넘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M2I의 숫자도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먼저 매출은 18년부터 봤을 때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18년에서 19년 매출이 10% 성장했는데 20년 1분기 매출의 비교 대상을 2019년 연간 단위의 매출에서 단순히 4분의 1로 잡게 되면 약 27% 가까운 매출 성장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확인해봤던 것처럼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제품 매출인 HMI 매출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저희가 앞에서 봤던 스마트 팩토리 관련 매출이 용역 매출로 잡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 원가율을 보게 되면 18년에도 원가율이 높지는 않았는데 19년에 원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더니 20년 1분기에는 무려 3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상장 전의 숫자니까 조금 이따 살펴볼 3분기의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본다면 실제로 이 정도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같이 원가가 줄어든 기업들 중에는 원가는 줄었지만 판관비가 늘어난 기업도 있었는데요. M2I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판관비 역시도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율이 18년에 26%에서 20년 1분기에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연간 단위와 분기 단위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엄청난 수준임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18년에도 영업이익률이 23%로 낮지 않은 수준이었는데 2020년 1분기에는 무려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습니다. 매년 1분기가 이랬던 것인지 지금 당장 확인해보고 싶은 수준의 우수한 실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더해 영업 외 활동을 보게 되면 기타 활동의 경우에는 그 활동 자체가 크게 없었고 금융 활동의 경우에는 이자 수익을 비롯해서 수익은 크게 났지만 이자 비용이 전혀 없는 등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의 활동 전반이 긍정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덕분에 당기순이익이 매출액 대비 20%, 그러니까 다른 기업의 영업이익보다 좋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20년 1분기에는 무려 34%로 확인되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수준인데요. 반기 실적이 궁금하니까 재무 상태도 빨리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가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고요. 증가한 자산의 세부 계정을 보게 되면 매출 채권과 함께 유형 자산이 늘어나 본업인 영업의 화랑에 따라서 관련된 계정이 주요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부채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자 비용이 없었던 것처럼 실제 차입금은 확인되지 않았고 활발한 영업 활동을 보여주듯이 배입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본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익이 누적되고 있어서 이익잉여금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 상장이 일어난 이후의 시점, 3분기의 실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3분기 보고서에서도 앞에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먼저 보게 되면 상장 이후의 첫 보고서이기 때문에 지난 기말에 대비해서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상장으로 인해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의 증가와 함께 금융자산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공모활동을 통해 확보된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유형자산 역시 증가한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부채에서는 여전히 무차입 경영을
상승을 지속 중이라는 것과 함께 매입 채무의 증가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으로 인해 자본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익잉여금 역시 꽤나 늘었는데요. 이에 관해서 손익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3분기의 매출만 보게 되면 전년 동기 38% 성장했는데 누적 기준으로는 39%나 성장했습니다. 누적 기준과 3분기의 기준이 큰 차이가 없음을 바탕으로 유추해봤을 때 연간 매출 역시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이어 원가율도 역시 좋았습니다. 투자 설명서에서 본 1분기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40% 초반의 원가율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분기 기준으로도 누적 기준으로도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원가뿐만 아니라 판관비도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분기의 경우에는 작년 동기에도 판관비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봐서 3분기에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여기서 선방하면서 판관비의 비율을 20% 초반대로 낮췄습니다. 덕분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누적 기준으로 36%에 달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투자 설명서에서 봤던 1분기 실적이 가장 좋은 비율이었긴 했지만 3분기까지 누적된 실적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무차입 경영인데다가 상장으로 인해 생긴 자본금으로 인해 금융자산의 이익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영업외 활동에서도 긍정적이어서 법인세 차감 전에 숫자가 영업이익보다 많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을 보게 되면 매출액 대비 34%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대개 다른 기업의 영업이익보다 높은 수준의 당기순이익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아직 연간 단위로 500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수익률로 보자면 사실 기업 운영을 하면서 얻는 수익의 비율이라기보다는 투자 활동을 잘해서 얻는 수익률 수준으로 수익이 좋은데요. 엠투아이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바로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했을 때의 주주를 보게 되면 경영진이 없습니다. 투자조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벤처캐피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구성이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미 2005년 이후에 대표를 비롯한 주요 창업자들은 지분을 다 털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화를 다 이루었고 그 이후에 벤처캐피탈이 주인으로 등극해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경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름 아니라 시장의 소리를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이미 벤처캐피탈은 상장을 통해서 수익을 다 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투자하는 투자자 혹은 투자금에 대한 책임감을 경영진도 벤처캐피탈도 크게 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이 같은 의심을 더욱 키우게 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 설명서에서 주요 임원 중 한 분이 이능기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무려 이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16년 5개월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보고서인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임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원 한 명의 퇴사를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해석한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 직원이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81명이고 사무직 그러니까 경영기획이나 전략관련 인원이 6명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16년이나 근무한 사람의 역량은 매우 중요할 텐데요. 게다가 상장 초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16년이나 근무한 임원의 역량이나 노하우가 발휘되어야 하는 시점이 지금부터가 아닐까 싶은데 아직 상장을 했을 뿐 매출이 오르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이 조직에서 사라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뭔가 미심쩍은 부분도 없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공유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고요. 이 같은 M2I를 정리해보게 되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고 자체 OS 개발 등으로 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형태로 비즈니스 전략을 잡았기 때문에 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우려스러운 점을 꼽자면 아직 500억도 안 되는 매출이기 때문에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규모가 커지게 되면 경쟁사의 견제도 심해지게 될 것이고 경쟁이 심한 시장에 진입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이익률을 어떻게 잘 방어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려라기보다는 배부른 소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현재 수익률이긴 했는데요. 지금까지 실적을 본다면 비율면에선 아쉬울 게 없는데 이 같은 M2I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종목가가 15,600원이었는데 상장 첫날 시초가를 높게 잡고 시작했다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상장일 이후의 지수 흐름과 함께 보더라도 M2I의 주가 흐름이 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었을 때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M2I의 주가는 크게 힘을 못 썼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다른 종목이 반등할 때 하루 이틀 정도 살짝 반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한동안 눌렸었고요. 지수가 이미 높아진 부분에서 한 차례 더 반등할 때 M2I도 반등하긴 했지만 그 이후 주가가 무너지는 구간에서 같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9월 24일부터 M2I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데 지수의 경우에는 9월 24일 이후에
상승이라기보다는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9월 24일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서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시장에서 한 번쯤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 관점을 떠나서도 장기적으로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기업의 규모를 얼마나 끌어올리면서 이익률을 유지하는지 지켜본다면 흥미를 가지고 지켜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M2I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는 M2I를 통해 시청하시는 분들도 높은 수익을 올리는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